안녕하십니까. 한 달에 한 번 국가보훈부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간 국가보훈부입니다. 놓쳐서는 안 될 다양한 정책과 소식들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강정혜 국가보훈부 장관이 순직 영웅의 배우자를 찾아 출산을 축하했습니다. 고 박찬준 경위는 지난해 10월 화재 사고 현장을 조사하던 중 순직했으며 당시 박경희의 배우자는 임신 4개월 차였습니다. 강정혜 장관은 조리 중인 산모와 아기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며 아버지가 없다는 이유로 순직 영웅에 남겨진 자녀들이 외롭지 않고 자긍심을 가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늘 부모가 돼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는 순직과 상위 외에도 경찰과 소방관으로 30년 이상 재직하면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집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됨에 따라 내년 2월 말부터 경찰과 소방관으로 30년 이상 헌신하고 정년퇴직한 재복근무자는 국립호국원에 안장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맡은 바 임무를 다하고 있는 재복 근무자들의 자긍심을 높이면서 국민의 존중을 받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강정혜 국가보훈부 장관은 3.1절을 맞아 민족 대표 33인의 유일한 자녀 유족인 한용운 선생의 자녀 한영숙 여사를 위문했습니다. 한용운 선생은 민족 대표 33인 중 한 명으로 문학운동과 불교 혁신운동에 전력하다 1944년 사망했으며 정부는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제105주년 3.1절을 맞아 건국훈장과 대통령 표창 등 총 103명을 포상했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를 통해서 과거 포상된 독립유공자와 동일한 사건으로 활동했지만 포상받지 못했던 독립운동가에 대한 발굴과 포상도 이루어졌습니다. 강정혜 국가보훈부 장관은 보훈 문화사업 활성화를 위해 종교계 인사들을 예방했습니다. 천주교 서울대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비롯해 진우 총무원장 스님, 장종현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 회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강 장관은 각 보유 매체를 활용한 보훈 콘텐츠 제작 활용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지난 3월 4일 경북대학교에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구 국립구국운동기념관 건립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국가보훈부는 대구 국립구국운동기념관 건립 타당성과 기본 구상 연구 용역 업체를 선정해 오는 9월까지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예비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대구시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구상 단계부터 지역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방침입니다. 국가보훈부는 카카오뱅크, 청소년 그루터기 재단과 함께 다자녀 국가유공자 공부방, 미래드림방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미래드림방은 취약계층 다자녀 국가유공자의 청소년 자녀를 대상으로 공부방을 리모델링하고 학습 가구와 학습 기기를 지원하는 맞춤형 학습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올해 총 50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제64주년 38 민주의거 기념식이 국립한밭대학교에서 거행됐습니다. 정의의 들꽃으로 빛나리라를 주제로 열린 이번 기념식에는 38 민주의거 참여자와 정부 주요 인사를 비롯해 38 민주의거 참여학교 후배 학생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희환 국가보훈부 차관이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추진 중인 현장을 찾았습니다.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국가보훈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난해 8월부터 총 30억 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4월 말까지 111가구에 대한 주택 개보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3.1절을 맞아 온라인으로 만세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게임형 콘텐츠 대한민국 만세대전에 18만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대전은 자신의 거주 지역을 선택해 만세운동에 참여함으로써 전국 각 지역으로 퍼져나갔던 3.1 만세운동을 온라인 공간에서 재현할 수 있도록 구성한 콘텐츠로 GS25와 협업해 만세 1회당 31원씩 기부금을 적립해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국립묘지 묘역의 헌화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조화를 친환경 꽃으로 대체하는 시범사업이 처음 추진됩니다. 국가보훈부는 전국 12개 국립묘지 중에서는 처음으로 국립 3.15 민주묘지 개별 묘역 조화를 친환경 꽃으로 교체했습니다. 친환경 꽃은 생화를 특수 가공한 가공화로 생화보다 장기간 보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친환경적인 국립묘지 관리를 위해 시작된 시범사업인 만큼 꼼꼼히 살펴 다른 국립묘지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제64주년 3.15 의거 기념식이 경남 창원 3.15 아트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눈부신 큰 봄을 만들었네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올해 기념식에는 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와 각계 대표, 미래 세대 등이 참석했습니다. 지난 3월 14일 이희환 국가보훈부 차관이 충남 지역 보훈위탁병원인 홍성의료원을 방문했습니다. 이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보훈 대상자 진료 체계를 점검하고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전공의 집단 행동에 대응해 비상진료 대책본부를 구성해 보훈병원 등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위탁병원에 대해서도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대군인 전직 지원 시스템이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으로 고도화돼 운영됩니다. 제대군인 전직 지원 시스템은 현재 10만여 명의 제대군인들에게 취 창업 관련 정보와 취업 추천, 교육 훈련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고도화로 인해 제대군인 개개인의 정보를 분석해 최적의 일자리와 보완해야 할 교육, 자격증 등을 맞춤형으로 추천하게 됩니다. 부산 요양병원이 3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개원식과 함께 본격적인 진료 서비스 제공에 나섰습니다. 부산 요양병원은 서울과 광주에 이어 전국 보훈병원 중 3번째로 개원하는 요양병원으로 보훈가족을 비롯한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주민에게 최적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6.25 전쟁과 월남전 참전 유공자들에게 맞춤형 보청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민관 협력으로 추진됩니다. 국가보훈부는 한국수출입은행, 사단법인 사랑의 달팽이와 소리드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00명의 참전 유공자에게 개인별 맞춤형 보청기를 지원합니다. 소리드림 사업은 보청기 제작 지원은 물론 사후 관리까지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제9회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서해 수호 55 영웅을 추모하기 위한 불멸의 빛이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점등됐습니다. 불멸의 빛은 서해 수호 55 영웅을 상징하는 55개의 조명을 서해 수호 세계 사건을 의미하는 3개의 큰 빛 기둥으로 만들어 하늘을 향해 표출하는 것입니다. 청년 제대 군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전역 후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맞춤형 카드가 오는 7월 출시됩니다. 히어로즈 카드는 만 34세 이하 제대 군인이나 전역 후 3년 이내 청년 제대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카드로 자기 개발을 비롯해 생활 편의 할인 혜택을 부여하게 됩니다. 제9회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서해 수호 55 용사의 유족들에게 가전제품이 지원됐습니다. 국가보훈부는 하이프라자에게 기증받은 1,200만 원 상당의 청소기를 서해 수호 유족 55가구에 전달합니다. 하이프라자는 지난해 1월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국가유공자 복지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제9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이 지난 3월 22일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개최됐습니다. 영웅들이 지켜낸 서해 바다, 영원히 지켜나갈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거행된 이번 기념식에는 서해 수호 55 영웅의 유가족과 참전 장병, 주요 인사와 시민, 학생 등이 참석했습니다.
강정의 국가보훈부 장관이 은평구 가련초등학교 늘봄학교에 일일 교사로 나섰습니다. 늘봄학교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 자원을 연계해서 학생들의 성장 발달을 위한 종합교육 프로그램으로 이날 강 장관은 오늘부터 나는 나라 지킴이를 주제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게임 형식의 참여형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강정의 국가보훈부 장관은 서해 수호 영웅들의 유족들과 만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 장관은 서해 수호 55 영웅의 숭고한 희생이 잊히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으며 유족들은 지속적인 홍보와 다양한 계기 행사 등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5주년을 맞아서 임시정부가 수립된 상하이에서 임시정부의 역사를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립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거대한 뿌리라는 주제의 이번 전시회는 상하이에서의 임시정부 수립과 활동, 임시정부 요인들의 귀국 과정과 개선 전국 환영대회, 임시정부 계승과 관련한 유물을 전시하며 오는 5월 4일까지 주 상하이 한국문화원에서 개최됩니다. 안중근의사 순국 114주기 추모식이 지난 3월 26일 안중근의사 기념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추모식에서는 숙모회에서 제정한 안중근 동양평화상 시상식이 함께 진행됐으며 미주사회에서 안중근 의사의 애국정신과 평화사상 선양에 힘써온 윤자성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 회장이 수상했습니다. 강정의 국가보훈부 장관과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는 지난 3월 26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대한민국 보훈문화재 추진 및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오는 6월 개최될 대한민국 보훈문화재에서는 보훈의 역사가 반영된 신메뉴가 개발돼 공개되고 음식을 통해 보훈의 의미를 찾는 과정을 쉽고 재미있는 영상 콘텐츠로 제작해 전달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상호 협력하게 됩니다. 이희환 국가보훈부 차관은 2024년 3월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패를 주한 호주 대사에게 전달했습니다. 2024년 3월의 독립운동가인 마가렛 샌더먼 데이비스와 이사벨라 맨지스, 데이지 호킹은 1919년 3월 11일 일신여학교 만세운동 당시 학생들에게 태극기 제작에 필요한 깃대를 제공하고 만세운동에 참여해 학생들을 인솔하는 한편 증거인멸을 위해 태극기를 소각하는 등 학생들을 보호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를 배우는 대학 정규 강의가 처음으로 개설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과 단국대학교는 업무 협약을 맺고 올해 2학기부터 정규 2학점을 인정받는 교양 강의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사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총 15주로 구성된 강의는 임시정부의 역사적 가치를 비롯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 정부 수립 등을 주제로 임시정부사 연구자 10여 명이 교단에 설 예정입니다. 후손이 없는 독립유공자와 미귀환 국군 포로를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조형물이 건립됐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3월 27일 국립대전현충원 보훈동산에서 무후 독립유공자 및 미귀환 국군 포로 추모시설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이 추모시설은 후손과 묘소가 없어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독립유공자 약 7,000명을 위한 추모 명비와 6.25 전쟁 중 포로로 잡힌 뒤 돌아오지 못한 참전용사 7만여 명의 귀환을 바라는 2개의 조형물입니다. UN 참전국 글로벌 아카데미 출정식이 지난 3월 28일 개최됐습니다. UN 참전국 글로벌 아카데미는 국가보훈부가 국내 학교와 참전국 학교 간 교육과 교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올해는 국내 30개 학교가 UN 참전국 50여 개 학교와 교류에 나설 예정입니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3월 27일 동해상에서 훈련 중 순직한 고 한진호 원사의 안장식이 있었던 3월 31일 세종 국가보훈부 본부를 포함한 전국 지방보훈관서와 국립묘지, 소속 공공기관과 보훈단체에 조기를 개양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2022년 7월 고 승병일 애국지사 때부터
독립유공자 별세 시 안장식 당일 조기를 개양하고 있으며 이번 조기 개양은 지난해 3월 고 성공일 소방교 이후 제복 근무자로서는 5번째입니다. 4월 2일 전쟁기념관에서는 이희환 국가보훈부 차관과 퀄컴, 루키스 등 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보보 안심콜 지원 업무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보보 안심콜은 인공지능 기반 통합관리 점검 프로그램으로 고령의 독거 국가유공자들의 스마트폰에 설치해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국가보훈부 유튜브 채널에서는 보고 싶다 전우야 콘텐츠를 제작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보고 싶다 전우야는 참전 용사들의 전쟁 경험담과 함께 찾고 싶은 전우에 대한 사연을 영상을 통해 소개하는 콘텐츠입니다. 영상 제작에 참여를 원하거나 사연에 소개된 전우에 대해 알고 계신 경우에는 국가보훈부 대변인실 044-202-5092로 전화 주시거나 자막에 안내되는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우찾기 프로젝트 보고 싶다 전우야에 보훈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가보훈부의 다양한 소식을 한데 모아 전해드리는 월간 국가보훈부, 지금까지 2024년 4월호 함께 하셨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